안녕하십니까. 종합시장 마키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천축자모보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BHA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HA의 부하를 실담자로 써보면은 이렇게 써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이 BHA의 바를 잘 봐주시고요. 또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글자를 보는 또 안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이 천축자모보를 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열쇠와 같은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팁의 문자입니다. 항상 팁의 문자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의 글자가 BA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 따로 이 글자가 있지만 BHA의 글자가 단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B를 써주고 아래쪽에는 하를 써주면서 이 부하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하를 써줘서 이렇게 BHA의 글자가 조합이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원리가 다른 문자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또 옮겨놓은 이 번역물들이 바로 팁의 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팁의 문자의 그런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만주문자, 몽고문자가 바로 실담 문자로 바꾸기 어려우니까 이 팁의 문자를 한 단계 거치면서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역사적인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천축자모보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란 찰자는 따로 이렇게 BHA 음가가 이 자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면이 넓은 글씨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공부하는 종자의 그 작품과 비슷한 글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란찰자를 잘 봐주시고요. 만주문자로는 이렇게 이제 비와 하의 글자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하를 나타내는 이 표기가 여기 동그라미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기까지 해줘서 이 하에 그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합쳐져서 이 BHA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몽골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 범어를 나타내기 위한 몽골 문자, 알리갈리 기법의 특별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는 바를 써주면서 이렇게 비를 써주면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를 결합을 해주게 되면 부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하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BHA의 음가를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팁의 문자의 그런 그 영향이 이렇게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띄워놓고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만 보면서 이 그 글자의 법칙을 알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제 이런 이제 글자의 그런 법칙들을 전 단계의 문자인 팁의 문자, 또 팁의 문자만 보면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또 도움을 받는 게 대바나가리 문자, 또 대바나가리 문자를 보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또 실담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실담자를 배우고 대바나가리 문자를 배우고 팁의 문자를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 몽고 문자 또 가끔 가다가 배우는 이제 종자집의 문자들 또 파스파 문자들 이런 문자들의 법칙들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떻게 그 많은 문자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이렇게 우리도 차츰차츰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실력이 이제 늘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한자로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이런 한자는 따로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글자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와 합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이제 합자가 쓰니까 합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이고, 이 책의 천축자모보의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먼저 읽고 합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에 대한 음가인 비, 음가가 되겠고요. 합에 대한 음가가 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 부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음가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면밀주저하게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교하게 공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교한 법칙을 빼먹고 단순하게 현대 사람들 귀찮다고 알파벳에서만 공부해가지고 이 많은 수많은 문자들의 원리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문자의 그 문자의 본래의 문자를 보고 학자들이 밝힌 또 문자의 그런 알파벳 표기를 보고 또 선대에서 연구해온 그 한자의 법칙까지 보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공부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힘을 내시고요. 자, 반절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발과 합으로 되어서 이렇게 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가로 보면은 이 밥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음가에서는 이 합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이 부하의 음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읽는 그 한자의 발음만 가지고 고집을 내버리면은 그 음가의 비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담자와 한자의 그런 음가를 맞춰보면서 한자의 그 음가를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 반순, 반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순, 반후음, 이 절반의 입술음과 절반의 먹구녕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부하의 음가를 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책에서 저절로 음가가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음을 구사하더라도 그 발음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문자는 좀 어렵더라도 실제의 그 뜻은 통한다고 이렇게 일체 경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는 이렇게 고금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상당히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음가를 고집해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팔도의 그런 음가들이 약간씩 같은 글자를 보고도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발음을 좀 넓게 열어주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공부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힘을 내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종자집을 공부하면서 또 많이 보셨을 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바르투 문자로는 이렇게 글자가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란찰자의 현대 문자인 란자나 문자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이 란찰자랑도 글자가 좀 비슷합니다.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파스파 문자로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티베 문자의 그 규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위에 글자가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의 비겠죠. 비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하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합쳐져서 부하의 글자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파스파 문자 단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좀 이 법칙을 깨닫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티베 문자를 더 대조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파스파 문자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자, 파스파 문자도 잘 봐주시고요. 자, 송나라의 유정대사님이 쓰신 유대한 작품 이 천축자원에 보면은 이렇게
그 독특한 필체로 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자로 파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가를 이제 부하로 읽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진원집의 음가는 글자로는 이제 이렇게 필체로 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파의 거성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음가로는 이렇게 이 빠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